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출시한 5800X 3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하죠. 그 중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5800X 3D가 레모버로 인한 게임 프레임 상승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800X 3D에 수동으로 레모버 한번 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나 체크해보고 실제로 프레임 향상 효과가 적은지 알아보도록 하죠. 마침 D&D컴에서 신상 메인보드를 하나 보내줘서 이걸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에즈락의 X570S PG 립타이드입니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큰 특징은 X570 뒤에 S가 붙었다는 점이겠죠. X570이 출시한 지 상당히 오래된 칩셋입니다. X570이 국내에 나온 지 3년이 지났을 거예요. 대략 2019년 7월쯤 라이젠 3000번 때 마티스랑 같이 국내에 들어왔으니까요. 현재가 2022년 5월이니 상당히 오래된 칩셋이죠. 원래는 상위 600번대 보드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번 버미어까지 AM4 소켓이기에 단명될 보드가 유력하기도 하고 300번대 보드도 버미어를 지원해줘서 새로 보드를 출시할 이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X570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바로 X570S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X570S는 메인보드 칩셋을 쿨링해주던 소형 팬을 제거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칩셋 쿨링팬으로 보통 소형 팬이 들어가는데 이게 소음이 상당히 거슬려요. 제가 Z490 간라이크 쓰던 때 메인보드 소형 팬 소음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팬이 작을수록 특유의 소음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런 팬을 제거하고 쿨링 효율을 높인 방열판이 부착된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구성은 전체적으로 평범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번에도 IO 쉴드가 분리형입니다. 진짜 제발 에즈락아 20만원 넘어가는 보드에는 일체형 좀 넣어줘라. 저거 얼마나 한다고 자꾸 분리형으로 출시하는 거야. 이게 사실 보통 유저에게는 별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케이스 같은 경우 분리형이면 IO 쉴드가 장착이 안 됩니다. 저가형에서 분리형인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이 넘어가면 일체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남은 구성품은 평범해요. 평범한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그래픽카드 홀더를 제공해주네요. 요새 하드 그래픽카드가 크고 무거워져서 지지대가 반강제되는데 홀더를 제공해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스펙 체크해보실 저는 보는 10페이지 슈퍼 알로이 구성입니다. 개선된 60A의 대량 초크를 탑재한 드라이브 모스 구성이라 딱 5800X 3D랑 쓰기 적절합니다. 저번에 5800X 3D 리뷰 영상에서 나왔지만 생각보다 5800X 3D의 전력 소모량이 크지 않아서 굳이 비싼 보드를 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10페이지의 드라이브 모스 구성에 60A급이면 딱 5800X 3D랑 조합하기 알맞습니다. 다만 상단에 방열판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사실상 대부분 페이지가 보드 좌측 방열판으로 커버되긴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CPU 전원은 8+4핀이 들어갑니다. M.2 SSD는 2개까지 장착 가능하며 상단에만 방열판이 있습니다. 상하단 모두 PCI 4.0 4배속을 지원해줍니다. PCI 슬롯은 1번에만 스틸 처리가 되어 있고 1번은 4.0 16배속, 2, 3번은 3.0 16배속까지 제공되네요. IO 포트를 보면 역시 X570답게 확장성이 좋습니다. 상단부터 보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고려한 보드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홀, HDMI 포트, USB 2.0 포트 2개, USB 3.2 5개인데 라이트닝 포트가 그 중에 2개입니다. 거기에 C타입 하나에 램 포트가 있네요. 램은 2.5기가 인텔 킬러N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7.1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메인이죠. 레모버하고 벤치마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5800X3D,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X570 PG 립타이드입니다. 램은 바로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카는 3090 화스, SSD는 P5, 쿨러는 저번 영상에서 공랭을 사용했을 때 온도도 궁금하셔서 오늘은 공랭으로 서멀테이크 터프 에어 510으로 준비했습니다. 투팬이 들어간 중상급 정도 쿨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는 제 새로운 벤치컴 파워 커세어 1200W 플래티넘, 마지막으로 케이스도 제 새 벤치컴 케이스인 서멀테이크의 P6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램은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많이 쓰는 XMP 값인 3200의 CL16과 3600의 CL18 중에 3600의 CL18짜리 아나콤다 ET-RGB 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얘는 XMP만 놓고 나머지 하나는 제 수율 선별된 삼성 B다이 G스킬 트던지를 수동으로 오버를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고생 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4000에 CL16, 18, 18, 36을 넣었는데 부팅도 되고 TM5도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벤치마크 하는데 희한하게 XMP 넣은 것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임에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3600의 CL18이랑 4000의 CL16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소 5% 이상의 차이가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4,000이 더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3,800으로 내리니까 이젠 부팅이 안 돼요. 진짜 탈모 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AMD 코리아 쪽에도 문의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3800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3866에 16 스트레이트를 넣었습니다. 1차 램타임만 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XMP 값인 3600에 18, 22, 22, 40이랑 3866에 16 스트레이트의 비교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레모버입니다. 과연 실제 게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보시죠. 가장 먼저 보실 게임은 램바를 많이 받는다고 알려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 풀 HD의 최대한 테스트를 위해 그래픽은 낮음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배그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XMP와 수동오버 간에 2프레임 정도밖에 나진 않지만 합의 1%에서 수동오버 잡아준 쪽이 10프레임을 앞섭니다. 램오버 효과를 많이 보는 부분이 로우 프레임이라 여기서는 조금 눈에 띄게 차이가 나네요. 배그가 램바를, 특히 레이턴시 발이 큰 게임이라 아무리 램오버 마진이 적어도 효과가 조금 있긴 합니다. 오늘은 딱히 세부 지표는 참조할 게 별로 없어서 공랭으로 온도 궁금하신 분들은 온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마다 편차가 있는데 대략 70에서 80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낮은 온도는 아닌데 저번 영상에서 순행 대장급으로 했을 때 온도도 좀 높은 편이어서 58X3D 자체가 좀 발열이 높은 것 같아요. 터프에어 510이면 쿨러도 상당히 괜찮은 쿨러인데 온도가 좀 제법 높게 나오는 편이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레이싱 게임 들고 왔습니다. 포르자 모터스포츠 7입니다. 이 게임도 램바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매우 낮음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확실히 차이가 크죠? 평균은 254프레임인데 289프레임으로 15% 정도 상승했고 로우 1% 프레임은 84프레임인데 95프레임으로 10% 이상의 프레임 향상이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이 워낙 맵 전환이 빨라서 로우 프레임이 잘 안 나와서 격차가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에서는 확실히 큰 격차가 나왔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벤치용으로 좋은 게임인 오버워치입니다. 앞에 두 게임은 성능 향상이 있었죠. 옵치는 과연 어떨까요? 옵션은 풀 HD의 그래픽은 매우 높음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똑같네요. 평균 371프레임인데 372프레임으로 1프레임 수동오버 해준 쪽이 잘 나왔고 로우 1%는 282프레임으로 양쪽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오차 범위라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프레임이 나왔어요. 역시 램바를 많이 받는 게임이 아니면 차이가 없는 걸까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국민 게임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은 풀 HD의 그래픽은 최상,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수동오버한 적이 녹화가 잘못되어서 화질이 좋지 못합니다. 프레임은 이상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쌓아올리자. 우리의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긍지를 이어받아 루테란은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의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결과를 보시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평균은 281프레임인데 276프레임으로 오히려 XMP 쪽이 소폭 잘 나왔고 로우 1%는 147프레임인데 148프레임으로 1프레임 수동오버 쪽이 잘 나왔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양쪽 다 오차범위 아니고 옵치보다 편차가 조금 있는 건 저는 구간 벤치가 아니라 풀 벤치를 따서 옵치는 벤치 런타임이 굉장히 길고 로아는 시네마틱 영상이라 런타임이 조금 짧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젠 트리플 A급 게임, 콘솔류 게임 보실 시간입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낮음, 자체 벤치마크 2를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섀도우 툼은 로우 데이터가 1%가 아니라 5%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도 둘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평균은 346프레임인데 353프레임으로 수동오버 쪽이 소폭 잘 나왔고 로우는 오히려 247프레임인데 243프레임으로 XMP만 넣은 쪽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자체 벤치마크 툴이라 런타임이 짧게 그냥 이 정도면 오차범위 수준입니다. 성능 향상 효과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트리플 A급 게임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낮음, DLSS 및 레이트레이싱은 끈 상태입니다. 여기도 자체 벤치마크 툴을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섀도우 툼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평균은 200프레임인데 204프레임으로 소폭 수동오버 쪽이 잘 나왔고 로우는 131프레임인데 123프레임으로 오히려 좀 유의미하게 XMP 쪽이 잘 나왔습니다. 보통 레모버를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로우 프레임인데 희한하게 계속 평프가 조금 더 효과를 보고 로우 프레임이 효과를 좀 못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아직 출시 초반이라 바이오스가 완벽하게 최적화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램바를 크게 받는다고 알려진 게임에서는 뭐 오늘 영상에서는 나온 배그나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있죠. 그런 게임에서는 다른 CPU 정도는 아니더라도 램오버로 인한 효과가 나름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비싼 DDR4 삼성 B다이 램을 사서 올릴 가치가 있냐에 저는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돈 아까워요. 사실상 램바를 받는 게임 빼곤 다른 게임에서는 램업 효과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담보로 2배 정도의 램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써가면서 수동 오버를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3200에 CL16 혹은 3600에 CL18 한 10만원 정도 하는 램 원하는 디자인으로 구매해서 XMP 정도만 넣고 쓸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벤치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램업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벤치를 같이 한 보드 에즈락의 X570X PG 립타이드는 현재 에너지 시력가 기준 245,620원입니다. 스펙은 이거저거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한데 X570S 보드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 AS는 제가 최근에 B660 스틸 레전드 보드를 AS 받으러 갔는데 현장은 생각보다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아는 CS 이노가 맞나? 불과 1, 2전에 AS 받으러 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잠깐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D&D 케어 서비스 저게 진짜 핵꿀입니다. 특히 저기 구입 후 3개월 이내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도 1회 무상 수리해주는 것이 진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저같이 이제 조립하다가 자주 해먹는 사람들에게 저거 하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막상 그냥 있을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저걸 이용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5800X3D에 괜히 비싼 돈 투자해서 하이스펙 보드나 램 쓰실 필요 없이 가성비 좋은 부품으로 꾸리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